자, 필기하면서 따라오시고 먼저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밑글의 서술상의 특징. 얘들아 봐. 서술자가 교체된 맹순서 이거 아니냐? 맞죠? 네. 자, 21번 문제 같이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서술자 교체 옆에다 써. 일단은 서술 시점에 대해서 이견들은 있어. 그래 수능에 나올 때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내신 대비로는 아시다시피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전주역 작가 시점이냐. 그래서 서술자 교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출제된 파트와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 수업 파트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일단 수업 필기를 기준으로 가세요. 그래서 수업 필기 기준으로 서술자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 자, 두 번째, 장면이 빈번하다라는 건 여러분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빈번하다는 2번 이상만 있어도 빈번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긴박하다라는 건 여러분 별개야. 그러니까 긴박하다라는 건 갈등 상황이 고조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를 떼서 보세요. 장면이 긴박한 건지 아니면 갈등 고조인 건지. 되셨죠? 이거 교사용 하나 체크해 주십시오. 자, 3번 볼게. 교사용 체크 하나 주세요. 자, 인물의 외향 묘사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자, 이 성격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랬어. 왜냐하면 성격이 변화한다는 건 예를 들면 소극에서 적극으로 가거나 적극에서 소극으로 가거나 같이 뭔가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보이셔야 되고. 자, 4번.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자, 봐봐.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특정 인물의 시각이 되려면 이것도 되게 특수할 것 같아. 자, 5번도 볼게. 좀만 조용히.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제시해 인물들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예전에 연습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난소공 지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난소공 지문에 보시면 이런 거야. 거기에 영희는 레스토랑에서 고기 썰고 있고 가족들은 고기 구워 먹고 있어. 근데 뭐 영희가 뭐 그때 뭐 된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 위해서 그 집 문서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있어. 그러면 1, 2, 뭐 3, 4 이런 식인데 여기 나오는 거는 가족이야. 여기 나오는 건 영희야. 둘 다 고기 썰고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5번 같은 걸로 설명을 한 거거든.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인물 정보 잡아보셔야 되겠죠. 인물 정보의 주황색 현관표 쳐볼게. 맹순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빨간색으로 현관표 쳐볼게. 양곡값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가격을 오르고 있다. 뇌물을 받는 것도 모자라 상당히 돈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등등 정리해봐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인물 정보가 있고 사건 정보가 있잖아. 일단 글의 주제는 맹순사란 인물일 것이고 맹순사란 인물에 관련된 사건들을 해석하라는 거지. 해석의 정확성 묻는 거지. 자, 필기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오른쪽 넘어와서. 자, 여기도 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메타데이터 분류하는 거라 그랬어. 공간 배경 정보에 따라서 어떤 질문, 어떤 답변이라고 해서 정보 분류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정리해놓으세요. 정보 분류라고. 되셨니? 자, 그리고 마지막 보기 봅시다. 혼란스러웠던 해방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관념이 부족한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자, 인물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 주제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구나. 그럼 잡히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내신에서 시간이 없어. 신유형이나 새로 보는 작품이 나왔어. 보기부터 보시는 거는 당연한 팁일 거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부정적인 인물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더 비판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 왜 비판적이야?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 허위와 위선을 비판을 하는 거죠. 또한 추가적으로 뭐니? 친일전쟁 청산하지 못한 자체도 문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 이 정도 배경 보시면 되겠고 좀 전형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됐니?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비슷한 작품으로 뭐가 있냐면 껍빛단니가 있어. 선생님 껍빛단니 저희 영상 봄이 있거든요. 최근 영상으로 유튜브 링크 애들 주시고요. 지문 거기에 해당하는 거 출력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자, 봅시다. 첫 번째 촉발하는 장면이야. 좌우간에 내가 그만침이나 청백했게 망정인지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 보기 바탕으로 보니까 스스로 긍정 인식하고 있죠. 다른 동간들 당했다는 소리 들었지. 누구는 맞아 죽고 누구는 집에다 묻고 등등등등등. 자, 그럼 봐봐. 아마도 해방 이후에 아마 친일파들이 테러 당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테러 당하고 있는 상황이 뭐라고? 나는 그래도 안 당한 이유가 뭐겠어? 나는 그래도 착했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비오는 들을 이윽히 내려다보면서 맹순사는 곰곰이 그렇게 안악을 타리듯이 했다. 자, 맹순사가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했나 봐. 서분이에게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고, 가내모사는 그렇게 둘이 긁어먹고도 되려 승차를 해서 부장이 된 건 어떡하고 며칠 가나 그렇게만 생각한 뱃속은 무척 편하겠어. 여주로 내려갔다가 이사를 해오는데 제목들 인장표로다가 등등등등. 여기는 봐봐. 이제 어떤 소재 나열이라는 개념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 소재 나열을 해보니까 돈벌이를 한다 그랬으니 생산수단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래? 아, 그건 또 얘네들 도둑질한 거라고 자기도 나쁜 짓을 해놓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백하지도 않으면서 청백하다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합리화하고 있는 장면 나오시고, 자, 맹순사는 마침내 양복장 문을 열었고 연방 청백을 내던 끝에 이 양복장을 보자니 얼굴이 간지러웠고 유치한 간수로 있을 때 가구장수 하나가 경제범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서울이가 쪽지 한 장을 그에게 주워달라고 졸랐고 못 이긴 채 하고 전해주었고 그런데 이틀 만에 양복장이 그건 내력을 모르고 아니었다. 양복장 안에서 떼어 입은 대마지 구민복은 양복장보다도 좀 더 청백순서를 얼굴을 간지럽게 하였고,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뭐 국민복이 하나가 있었고 양복장이 있었고 아마 이제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 계속해서 볼게. 자, 그리고 이제 작년 초가을. 그럼 봐봐.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 잠깐만 이제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맹순사와 안악 사이에서의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행오도상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간행오도상 얘기를 한 다음에 봐. 여기서 마침내라고 샵2에서 마침내라고 흐름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 전환이 있어. 그러면서 다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고 넘어와서 또 작년 초가을 얘기로 넘어갔어. 샵3를 볼게. 좋지 못한 풍문이 들리는 파출소 건너편에 양복점에 맞춰 입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이거 학교 선생님 필기는 사람 좀 이따 줘보세요. 공정 가격이 30원 30 각수인데 양복을 찾아들고 지갑을 꺼내들지 하면서 얼마 줘? 라고 물었고 지갑에는 돈이 3만 밖에 없었고, 자, 양복집 주임은 천만의 말씀 다시 어서 가시라고 등을 내밀었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거죠. 정리하면 이거야. 이 사람은 3원밖에 없는데 30원짜리를 공짜로 가져갔죠. 두 번째, 이 장면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사람이 뭔가 권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공짜로 줘버린 거지. 근데 실제 돈도 없죠. 자, 그럼 봐봐. 니은의 표면적 의도는 뭐야? 가격에 대한 문이고, 이면적 의미는 뭐야? 값을 치를 생각이 없어. 그래서 표면과 이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선지 구성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제대로 된 물건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첫 번째, 좀 약간 인색하거나 또는 욕심이 많은 인물이라 볼 수 있겠고, 아까 청백하다 그랬는데 청백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즉 공짜로 했다는 건 어떤 얘기야? 뇌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청백하지가 않아. 내 스스로 청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 모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두 가지 인물의 성격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필기하시고, 혹시 학교 선생님 필기는 사람 손 있으면 꺼내서 주세요. 자, 계속해서 볼게.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한 예에 불과하고 8년 동안 순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사, 즉 일본 순사였던 거잖아. 일제시대의 순사였던 거니까 당연히 권력자인 거죠. 그러니까 즉 그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도 받고 나쁜 짓도 하고 다녔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통제경제가 강화된 23년 60몇 원이라는 월급은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생활이 뇌물로 보태어져 나갔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이제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고, 뇌물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돈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양복 같은 것도 일종의 뇌물로 지금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얘기는 뭐야? 이 청백순사라는 단어가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일종의 반어죠. 왜 반어니? 자, 봐. 얘는 자기가 청백하다고 얘기했어. 실제로 청백하니? 아니요. 부패했죠. 뇌물을 받고 있지. 부패했고 뇌물을 받고 있는 순사였지. 그런데 스스로를 청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반어를 얘기했고, 그럼 서술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비판의 의도가 있는 거지. 계속해서 볼게요. 몇십 원씩 돈 몇백 원씩 지어주는 거 사양하다가 못 이긴 채 받아넣기만 얼마인지를 모른다. 자청이라는 거 따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실 때면 사람을 찾아가서. 그럼 봐봐. 자, 자청한다는 건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뇌물도 요청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자, 결국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제 다른 동간들, 아마도 이런 것 같다. 자기랑 같이 일했었던 뭐 간수들 또는 순사들이 막 난리가 나고 있었는데 자기는 난리가 안 난 이유를 자기는 청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 청백하기는 개뿔, 양복 같은 거 공짜로 입고 뇌물 같은 거 받아 입고 남들이 준다고 받는 거 플러스 적극적으로 받아갔잖아.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여기는 뇌물을 요구하는 대사고, 자, 그럼 뇌물 요구만 받았냐? 접대도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막 받아왔죠. 그러다가 8.15가 왔고, 그는 작은 것이나 뇌물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청백하다고 하는 누구의 평가야? 서술자의 평가죠. 자, 그럼 이분이 이제 출제 포인트였던 거잖아. 자, 결국 정리하면 이거죠. 서술자는 그럼 뭐야? 3인칭이고 이 사람 속마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찰자니 내면 심리까지 보는 전지작가 시점으로 봐야 되겠지. 자, 혹시 표면 쪽에 초반부에 보면은
서술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사 말고 서술하는 부분에 뭐 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전부 다 3인 적재적 작가 시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이거죠. 지금 서술자는 따로 있지. 서술자는 뭘 바라보고 있니? 이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 사건 장면 안에서의 인물은 누구니? 맹순사죠. 그리고 맹순사 입장에서 대사하고 어떤 또 바라보는 사건들도 있죠. 그럼 봐봐. 서술은 크게 두 가지죠. 서술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맹순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두 가지죠. 이런 걸 항상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서술자가 선택한 인물 또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 자, 이걸 개념으로 쓴다면 어떻게 된다? 특정 인물의 시각이야. 또는 서술자가 선택한 인물이야. 자, 이래서 이런 개념어들로 바꿔 쓰일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들 이렇게 바꿔 쓴다는 거 확인 좀 해주시고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당연히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있거든.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1번에 4번 선지가 딱 이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다만 우리가 아까 문제부터 봤기 때문에 수많은 개념어들, 최소한 40개 정도의 개념어에서 좁혀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읽었으면 21번에 4번 선지 같은 게 좀 더 뚜렷하게 보였을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계속해서 볼게. 그러면서 맹순사의 생각엔 양복벌이 빼앗고 돈 몇십만 원 얼마 안 된다,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갔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 내가 받은 거 돈도 아니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라고, 많이 받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합리화의 근거죠. 합리화의 근거는 뭐야? 조금 받았다, 많이 받지 않았다. 자, 그럼 이제 흐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왔고 이제 네 번째 갑니다. 해방 이후 순서를 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뇌물 받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놈이 못된 놈인지 알 거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지. 하지만 어떻게 다시 또 순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지. 봐봐. 이게 해방 직후 순사를 건넜다는 건 일단 친일파잖아. 근데 친일파 청산이 됐어, 안 됐어? 친일파 청산이 안 됐었던 그 당시 시대상이죠. 어쩔 수가 없죠. 왜? 그래도 뭔가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조선이고 일본이고 똑같아. 걔네 입장에서는 조선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건 알겠으나 어떻게 통치 조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 조직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말도 안 통하는 미군 데려다가 써봐야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럼 차라리 일단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대로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샵5. 옛날에 순사가 꼭 같이 차리고 했지만 맹순은 웬일인지 위험도 없고 신도 나눈지를 모르겠고 하였다. 만나오나 지나친 행인들의 동정이 전처럼 조심하는 것도 무사하는 것도 기색이 없고 그저 본숭만숭이었다. 더러는 적이야 경멸이었다. 즉 이제 어쨌든 그런데 시대가 변했잖아. 그럼 일제시대 때는 권력자였죠. 이제는 권력이 좀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함부로 체토도 못해, 위협도 못해. 옛날에는 일본군 순사였기 때문에 지 맘대로 때리고 패일 수도 있고 잡아놓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미 군정에서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봐봐, 전애들 많이 행악을 해대서 정녕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보이는데, 자, 첫 번째 뭐야? 시대가 변했고 그것 때문에 권력이 바뀌었죠. 두 번째는 시대가 변하기 전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건 내가 권력을 가지고 가고 횡포를 부렸나 이 부분이지. 그러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봤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수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봤더니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봤어요. 행랑 아들 노마였대. 자, 그럼 봐봐. 행랑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행랑 것이라고 부를 정도로 천민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되게 낮은 애들이 이렇게 관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배경적으로는 시대 변화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내가 횡포를 부렸나 보나고, 여기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필기됐니? 자, 그런데 봐봐. 신분이 낮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뭐였다는 거야? 깡패였다는 거야. 즉 이게 경찰이라는 애들이 치안 유지를 해야 되는 애들이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친일파에 깡패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새끼들 하면서 절대 좋게 못 보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동간이라는 게 이제 자기는 동료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날이라는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신분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 신분 차이는 이제 해방도 됐고 같은 직업을 가져서 신분 차이는 소멸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래? 자기 자신도 모자라면서 남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 뭐 저런 애들이 순사를 하고 있으니 욕먹어 싸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신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들까지도
이런 관료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민중들이 비판하는 그 이유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보였을 것 같아. 자, 선생님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얘들아 출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내신 포인트 가지고.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일단 이 인물이요. 자, 이 맹순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단순히 인물만 잡으셔선 안 되고 그 인물의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성격이라 그랬잖아. 이 맹순사의 특성을 한번 봐볼게요. 자, 특성 첫 번째 직업이죠. 직업은 뭐야? 일제시대 순사야. 자, 일제시대 순사라고 100% 친일파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친일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전제는 뭐냐? 친일이야. 자, 두 번째. 예나 지금이나 관료들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관료들 급여를 엄청 많이 준대. 이유는 뇌물 받지 말라고야. 대신 뇌물 받으면 엄청나게 크게 처벌을 했어. 근데 반대로 국가의 돈이 없건 한 경우에는 그냥 관료들 돈을 적게 줘. 대신에 걔네들이 부패해버리겠죠. 자, 그럼 봐봐. 이 직업을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인데 청백할 수도 있고 vs 부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패한 것들을 수도 없이 중간에 보여줬지. 예를 들면 양복도 무료로 가져다 입고, 두 번째 남들이 주는 돈도 받고 자발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받아댔는데도 많이는 받지 않다 그랬어. 작게 받았다고 해요. 작게 받았다는 거에서 이 사람 뭐하고 있어? 또 합리화를 하고 있지. 자, 그럼 봐. 잘못을 알면서도 합리화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배경 때문에 생긴 일인데, 자, 8.15 전후가 됐어. 그럼 8.15 전에 얘는 순사였고 후에 뭔가 그거를 그만두고 해법을 찾으려고 했으나 다시 순사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순사가 됐을 때 이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죠. 민중들의 반응을 한번 봐볼게. 자, 그럼 민중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저 친일파 새끼들이 또 하고 있다 빠졌네, 이런 좋지 못한 관점을 볼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는 친일은 친일인데 얘가 부패했었잖아요. 그래서 부패했던 애가 또 들어왔네, 바뀐 게 없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세 번째인데 누가 있었니? 행랑아들 노마인데 얘는 첫 번째 신분도 천민이었고, 신분이 천민인 건 둘째치고 얘는 깡패였어요. 근데 얘도 지금 순사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민중들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했던 거고,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 일단 맹순사는 자기들이 겪는 뭐 인물들 간의 어떤 갖는 관점이나 등등등을, 사건들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갖고 있고, 그 반응을 누구의 내면 심리? 맹순사의 내면 심리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품의 주인공이죠. 이 작품을 바라보는 건 당연히 또 누구잖니? 이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거든. 그럼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보고 있으니 당연히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뭐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선택했다 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나왔던 거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전개 방식이야. 즉 어떻게 돼 있냐? 자, 이미 첩관부 장면은요 8.15 이후에요. 그 8.15 이후에 지금 다른 순사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어. 그런데 뭐래? 자신은 큰 일이 없대. 그 큰 일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있어? 자기가 청백했기 때문이래. 선생님 여기 필기 잡히나요? 네, 안 잡히시면 여기 first로 잡으시면 돼요. 자신한테 큰 일이 없는 이유, 자신과 테러를 안 당한 이유는 뭐라고? 청백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인간이 과연 청백했는지 샵 2, 3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샵 2에서 뭐라고 반어법을 썼니? 청백순사라고 썼잖아. 필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청백한 거야? 아니요. 부패순사야. 그래서 청백순사라는 단어를 쓴 부분은 저도 아까도 또 얘기했었죠. 여기 출제 포인트 두 번째야. 뭐라고? 무슨 법? 반어법을 썼다고. 이거 출제 가능성 80% 이상입니다. 이 지문 나오면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부패순사한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돼 있어. 첫 번째는 양복, 두 번째는 남들이 가져다 주는 뇌물, 심지어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래저래 접대, 술 접대도 받았고, 접대뿐만 아니라 이런 크고 작은 것들 다 받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인간은 뭐하고 있니? 전부 다 합리화하고 있지. 이 워딩 꼭 기억해야 돼. 보라색 워딩들 출제 포인트니까 꼭 잡아라. 자, 그리고 중략 이후에 4, 5로 와서 이제 다시 얘는 순사로 복귀했죠. 그리고 순사 복귀해서
느끼는 게 뭔데? 이 순사들이 쓰레기구나라는 걸 얘가 겪고 얘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순사들이 쓰레기였던 이유는 저기 왼쪽에 있는 네 가지였다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짚어볼게. 여기서 그러면 전개 방식을 보면은 무슨 역순행이죠. 왜? 자, 샵1은 815 광복 이후야. 그래서 샵 이런 815 광복 이후였다가 얘가 부패 순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여기는 일제시대니까 거꾸로 들어갔다가 다시 순사를 복귀하는 4, 5 장면이 나오잖아. 이걸 무슨 구성이라 그런다? 역순행 구성이라고 한다. 다들 알다시피 거꾸로 가는 건 역행 구성이잖아. 여기는 역행 구성이겠죠. 자, 반대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과정은 순행 구성이죠. 그래서 역순행 구성이 있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들 보라색으로 잡아드리고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십시오. 저쪽 필기 잡아주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자 교체는 없고 몇 인칭?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필기해 놓으시고, 두 번째,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했다. 자, 이건 맞을 수 있어요. 왜? 장면이란 건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뀌면 장면 전환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가 바뀌면 장면 전환이라고? 인물, 사건, 배경 같이 3요소가 바뀌면 장면 전환이야. 그러니까 장면이 벌써 한 4-5개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긴박하다고 해야 되는지는 판단이 안 돼. 뭔가 갈등이 고조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 인물에 대한 내면 심리 위주잖아. 그래서 갈등 고조가 아니에요. 3번,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서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성격 변화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지. 네 번째, 정답 끝이고요. 다섯 번째, 서로 다른 장소는 맞아. 근데 동시에 아니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 인물들 간의 상황을 대비하다. 대비라면 일반적으로 차이점도 부각하는 건데 얘는 차이점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4번이고 5번 같은 걸 고쳐 쓰자면 뭐라 그럴까? 시대 변화는 있으나 인물들은 변화가 없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제들의 변화는 없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 시대 변화는 있으나 문제 변화는 없다. 자, 22번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맹순사는 서분이가 알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에 난소공이 갑자기 때려박힐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선지에 난소공이 때려박히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번 선지 예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22번. 맹순사는 서분이가 알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양복값 지불할 의지검수 가지고 물어보겠다. 우리가 다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뇌물 받는 거 플러스 요구까지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봐봐. 이제 4번 선지인데 맹순사가 그래도 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멸시적인 눈치구나 라고 이해하고 파악은 하고 있다니까. 근데 부정하진 않아요. 대신에 뭐 하고 있다고? 합리화를 하지. 부정한 건 아니야. 인정하되 합리화를 했지. 정답은 4번 되시겠죠.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부인하진 않아. 합리화를 한 거지 부인한 건 아니야. 여기까지 되셨고, 자, 필기 정리되셨으면 이제 오른쪽 넘어갑니다. 23번. 자, 다음은 육글의 학습활동 과제인데 이를 수행한 결과 맹순사의 대화를 나눌 때 서분이의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 뭐 재봉틀 해가지고 쭉 이제 보이실 텐데, 보면은 양복, 뇌물이었죠. 그리고 서분이 뭐 재봉틀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행인들 째려받고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한숨 쉬면서 받아들였을 거고, 저런 새끼도 무슨 경찰을 해? 이러면서 이제 내면 심리까지 다 보였을 테니까. 자, 그럼 1번 선지 봐. 자신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서분이의 부러움. 두 번째, 팔자를 고칠 만큼 뇌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 뭐라고? 합리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 안 당했다고 설명도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니? 질투심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청백해. 이 정도면 깨끗했지 뭐. 라고 자기 자신을 청백하다고 얘기하기엔 합리하지 질투심이 아니라니까요. 됐니? 질투심이었으면 뭐겠어? 나는 그 돈 좀 받을 걸 왜 안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 청백해 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라고. 됐죠? 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맞는 선지들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24번 문제요. 이 작품 혼란스러웠던 해방전후 사회 현실에서 도덕적 관념이 부족한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부정적 인물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 1번 선지부터 볼게. 맹순사가 다른 동간들과 달리 자신은 청백하다. 부정적 인물임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왜? 야, 50억 도둑놈이나 500억 도둑놈이나 똑같이 도둑놈이죠. 2번 선지. 뻐젓이 돈벌이를 잘하면서 헐게 펴고 사는 사람에 대한 서분의 말에서
그렇죠. 봐봐. 이게 옳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이고 친일이고 뭐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 그럼 이건 뭐야? 비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거지. 3번. 스스로 창백하다고 얘기하면 술 대접을 받은 것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맹순사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합리하죠. 해방 후 순사가 되어 일하게 된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되셨을 거고 우미간패에 들어가 사람을 치다 붙잡힌 로마는 깡패지. 도덕적 관 회복이 아니라 깡패가 순사를 하고 있으니 한탄해야 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못된 놈도 깡패 뭐 순사하고 있어라고 비판적인 관점을 확인하셔야 돼. 자, 되셨을 거고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